전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오늘이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50대 전후 돈이 정말로 절박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느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시간 낭비, 힘 낭비 안 하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빈털터리로 귀국한 56세 인천에서 거주하는 배달기사입니다. 귀국 당시 여행용 가방 1개와 수중에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나갔던 거라 이미 한국엔 거처할 곳도 없고 해서 고시원에서 있으면서 구인앱으로 계속 원서를 냈습니다만 생명보험 회사 이외엔 아무데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 500군데나 원서를 냈더군요. 원서 낸 곳을 기억도 못해 마구잡이로 나중엔 중복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 용인, 부천 고시원을 옮겨 다니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느낀 건 난생 겪어보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 말입니다. 결국 돈이 주는 공포가 가장 큰 공포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파주에선 한 달 만에 가구점에서 잘렸습니다. 평생 가구점에서 일해왔는데 가구점에서 잘리다니 참으로 황당했었죠. 유럽 가구만을 취급하다 가장 저렴한 가구를 찾아오라는 회장님의 주문에 제가 응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싼 가구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그런 싼 가구점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가격대의 소파를 만들 수 있을런지 놀라웠고 청소 한 번 안 하는 창고형 매장에서 주말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전 한 달 만에 잘려 파주 고시원에서 부천 다시 용인으로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용인에선 야간 배송을 했습니다. 배송이 이것저것 해본 것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죠. 난생 처음으로 야간에 배송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침에 복귀해선 같은 나이 50대들과 식당에서 아침부터 국밥에 막걸리를 마시곤 했습니다. 힘에 부치니 밥 먹으면서 술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때 잘해주던 관리자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일 못한다고 무시하던 관리자들도 많았습니다. 잠 못 자고 꼬박 아침 7시까지 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배송한 구역이 경기도 성남이었는데 난생 처음 엘베 없는 6층 아파트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 사료가 그렇게 무겁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걸 들고 밤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어느 날 다리의 인대가 끊어지더군요. 쩔뚝거리면서 복귀를 했는데 누구 하나 병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들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라 만사 귀찮은 거였죠. 그런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선배 하나가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냥 며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낫는다고. 자기도 며칠 고생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쩔뚝거리니까 그냥 낫더군요. 체력이 특별히 좋으신 분들 말고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문한 상품이 로켓 마냥 빨리 온다면 그 이면엔 많은 사람들이 로켓처럼 빨리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50대란 나이에 특별한 자격증 없이 어디에 재취업을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인맥을 통해 입사한다 해도 기존에 있던 회사 젊은 친구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니 저도 덩달아 불편했죠. 너무 다가가자니 주책 같고 너무 거리를 두자니 권위적인 것도 같고 하여튼 같이 밥 먹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는 주눅이란 게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무역 업무를 모르는 친구가 무역팀장이 되어 실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세월이 바뀌고 또 무역의 장벽이 그만큼 낮아진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실무에선 이젠 1개월이면 다 배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에서 뭘 구매한다는 건 지금 시대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업무만을 알던 제가 다시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려 하니 딱히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애매한 주임으로 있으면서 말이죠. 생각해보면 주임이란 직함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딱히 중요한 인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이가 있어 아무런 직함을 안 주기도 뭐한 그런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데 수입 면에서나 업무 강도 면에서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누구 눈치 안 보며 일할 수 있는 곳. 위험하지만 그것만 빼면 할 만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위험하지 않는데도 누가 그만한 돈을 주겠습니까? 남들이 위험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까지 기회가 와 돈을 버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더 좋은 업종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의 제 직업이고 현재 제가 만족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배달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땐 수중에 300만 원가량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사고 나니 잔고가 40만 원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겁도 많이 났습니다. 잔고가 40만 원이다 보니 가장 신경 쓰였던 게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신용카드도 없어서 다치면 병원 치료비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게 저를 무섭게 만들더군요. 어쨌든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였지만 운 좋게 사고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밑바닥까지 갔다 오니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군요. 그리고 뭔가 깡다기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 이면에 아마도 좋은 툴을 가지고 있다는 든든함이 있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편한 친구들 말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이젠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20대 기사들을 만나면 재밌게 먼저 농담을 건네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다 직책이 기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업종도 아니고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고생을 안 하고 음식 배달업에 멋모르고 뛰어들었다면 아마 지금 이 고마움을 몰랐을 겁니다. 50대 사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기까지 사실 적응 기간이 꽤 필요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의 변한 환경을 받아들이기까지가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푸념을 늘어놓을 여유도 없이 사실 달려왔습니다. 서서히 돈을 벌면서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직일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권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정뜨게 사무직으로 갈 바엔 그냥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할리 같은 멋진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가끔 외곽을 다닐 때나 한밤중 한가한 시각에 도로를 달리면 생각도 차분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도 자주 느낍니다. 물론 춥고 배고플 땐 고생이 되지만 하다 보면 또 다 합니다. 혹한기를 지나고 봄이 오면 그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데 그 와중에도 새삼 자연의 위대함도 느끼는 여유까지 생깁니다. 50, 60대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배달을 추천합니다. 오토바이가 무서우시면 자전거로 또 차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버십시오. 과거에 내가 누구였던 동네 사람 창피하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나갈 직장이 없어 빈둥빈둥 시간을 보낸다면 전에 사장이었던 회사 중역이었던 간에 지금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혹 여윳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간 죽이려고 스크린 골프, 등산, 낚시로 허송세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레저로 시간을 보낸다면 모를까 할 게 없다며 시간이 너무 남아 돈다며 비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죽이는 낭비 행위는 단순히 시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까지 잃게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사실 귀천이 없다면 이런 말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겠죠. 귀천이 있으니 역설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차라리 인정하고 남들이 터부시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십시오.
넥타이 매고 내 체면 차린다고 사무실에서만 일하고자 하니까 그 안에서 자존감도 없이 젊은 사람들 눈치나 보며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나오고 머리숱 없는 노년의 경험을 이젠 누구도 존경해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전 지금 배달을 하면서 간간히 유튜브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달 일은 사고가 나면 그 순간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달하면서 정말 시간을 쪼개 유튜브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 맞춰 모든 스케줄을 잡고 매일 점심을 집에서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편집하고 글을 씁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일들이 아니더라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옛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시간이 금쪽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는 삶과는 5년 후, 10년 후 많은 차이가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전 배달을 시작하면서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줄였습니다. 남자들 술값 쓰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안주 하나에 배달 몇 개를 해야 하나 먼저 생각하니 돈 씀씀이가 쪼그라들더군요. 그렇게 술을 몇 번 참다 보니 이젠 유혹이 와도 그냥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도 이젠 어딘가 앉아서 마실 시간도 없어 집에서 깐우 타 마시고 나갑니다.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살아온 우리 세대가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던 부도가 나던 갑자기 찾아온 그 빈 공간에 정신적 공황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며 존재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럴수록 산에 가지 마시고 기원이나 당구장, 골프 연습장에 가지 마십시오. 다시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뿐이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의욕이 앞서 치킨집이나 카페 혹은 작은 장사나 해볼까 하고 매장을 섣불리 오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성공하기 힘든데 경험 없는 분들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나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맛있고 자리 좋고 친절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건 이미 기본입니다. 남는 것 없이 빚만 주고 온 가족이 개고생만 합니다. 그게 배달하면서 제가 옆에서 본 많은 식당 사장님들의 현실입니다. 임대료에 치이고 인건비에 치이며 물때에 또 한 번 치입니다. 요즘은 대기업 배달료까지 합세해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칩니다.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확실한 기회 올 때까지 참여 기다리십시오. 50대 직장이 없는 여러분, 또 직장을 갈망하는 여러분, 내가 왕년에 뭘 했다는 등, 동네 사람 보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는 등 그런 허세에 아직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박함에 어떤 일이라도 꼭 해야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음식 배달업을 추천합니다. 자본 없이 오늘 당장 일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 배달 앱을 키면 그 안에 소비자가 살아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만 이어지면 바로 입금 처리가 되며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속속에는 직원도 재고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영업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AS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 강도도 세지 않습니다. 계단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갈 일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일하면서 번 건당 3,500원가량의 펀돈들이 모여 목돈이 되는 것을 느끼면 돈의 소중함도 새삼 느끼고 허세도 사라지며 세상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완전 초짜도 일주일에 하루 쉬고 평균 9시간 근무하면 최저 350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400만원 이상 벌어갑니다. 물론 사람 역량에 따라 다 다르고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편차가 커서 딱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경력으로 당장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 회사엔 60대 여성 라이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다들 1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이 일은 오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 배달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내가 먹을 밥, 먹지 말아야 할 밥을 구분해낼 줄도 압니다. 버릴 줄도 알게 된 것이죠.
일에 치이는 게 아니라 수급 조절을 내가 해가며 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저에게 배달 일 해보라고 권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그 당시엔 말을 들었어도 제 얘기 안 들렸겠죠.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주위의 몇몇 분들에게 권했더니 아직도 안 하시더군요. 뭐 그거야 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오늘 누군가 철박한 분이 계시다면, 또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습니다. 야간 택배할 때 제 사수가 쉬는 시간에 햄버거 하나 사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내려놔요. 처음엔 저도 힘들었지만 다 내려놓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속세에서도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도처에 있다는 게 놀랍고도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 잡으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생활은 나이대로 오래 할 게 못 됩니다. 지금은 전 1.5룸에서 살고 있는데 일단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도 멀리 있고 빨래도 편하게 합니다. 고시원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Maybe I was faithless, almost didn't